뉴월린 통계학 버전 2 2월호입니다. 오늘 버전 2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다뤘던 거는 모집단과 평균, 표본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표본으로 얻어진 자료들, 이걸 우리는 표본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대표하는 어떤 하나의 값으로 평균, 매우 중요하죠. 평균,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겁니다. 전부터. 거기에 이제 가중평균이라는 것을 추가해서 설명을 했고요. 가중평균은 때때로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은 대표값의 두 번째 중위수 그리고 최빈수, 최민수는 아니고요. 최빈수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절사평균이라는 거, 또 백분위 수라는 거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중위수부터 볼까요? 중위수는 자료를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여 가장 가운데 위치하는 값을 중위수 또는 중앙값이라고도 부릅니다. 장점은 극단값의 영향을 받지 않아. 극단값이라는 것은 매우 큰 값이나 작은 값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위수는 이론적으로 전개시킬 수가 없어. 통계학에서 대표값의 하나로만 기억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뭐 나름 중요한 대표값의 하나입니다. 중위수는 심각한 비대칭 자료에 대한 대표값으로 더 의미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간단한 예를 여기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연봉 자료가 있어. 5명만 들었습니다. 쉽게 빨리 계산할 수 있으니까 3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1억 6천. 5명이야. 뭐 1억 6천은 사장님인가 보죠. 아무튼 5개의 평균을 내면 6,400만 원입니다. 중위수는 가장 가운데 위치한 값이 뭐야? 5천. 그렇죠? 5천. 그래서 5천만 원. 그러면 이 5명의 연봉을 하나의 값으로 나타내는데 6,400만 원이라는 것이 더 좋은 건지 중위수로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건지 뭐 여러분들 의견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위수로 이런 경우 중위수로 해야 된다. 왜? 1억 6천은 3배가 넘는 예? 여기는 뭐 5배가 넘는 그런 값이에요. 이 하나의 값이 단순 평균을 내는데 동원이 됐기 때문에 전부 다 똑같이 동원이 됐죠. 그래서 6,400만 원이라는 좀 큰 값으로 얻어진 거야. 예, 여기 뭐 똑같은 얘기 썼네요. 이론적 전개가 어렵다. 자, 연봉 자료 5명 자료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연봉 자료는 대체로 이런 형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좀 볼 기회가 있을 텐데 이렇게 저임금, 저연봉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갖는 범위 예? 여기가 있고 이제 무슨 이사부터 시작해서 간부들, 고위 임원들의 연봉 자료는 이렇게 뭐야? 비대칭 자료입니다. 근데 연봉 협상을 하면서 우리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의 평균이 6,400이다. 응? 이만큼.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이 정도가 되네. 6,400. 이게 이제 가운데보다 조금 그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는데 고연봉 사람들의 임금까지 포함해서 평균 임금이 이렇다 6,400이다 뭐가 불만이냐라고 하는데 노조 쪽에서 중위수라는 개념을 모르면 있는 그대로 평균만 난다면 있는 그대로 정말 전부 다 더해서 나눠보니까 6,400이란 말이야. 할 말이 없어. 이럴 때 이제 중위수를 알면 중위수를 계산해서 대표값을 따져봅시다 하면 그 대표값이 여기 온다는 거예요. 여기 중위수를 따지면 예? 그림이 조금 이상하게 됐는데 여기 뭐예요? 50% 중위수를 기준으로 큰 값이 50%가 되는 그 값 50%와 50%를 나누어주는 값이 중위수야.
말하자면 뭐 우리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로는 5천.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딱 가운데 위치하는 값이기 때문에 50% 중위수를 기준으로 그렇게 값이 얻어지는 것이 중위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절사평균이라는 것이 있어요. 트림드 민. 이 정도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시험에는 출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은 값들과 큰 값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값들로 평균되는 거. 작은 값들을 얼마나 제외하고 큰 값을 얼마나 제외하는지는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하여튼 가운데 쪽에 있는 값들. 그러니까 극단값을 제외하고 오죠. 그렇죠? 나머지 값들로 평균되는 거. 5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데이터가 5개야. 미안합니다. 9개. 9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25% 절사평균이라는 것은 9 곱하기 0.25. 0.25죠. 그러면 2.25야. 이므로 작은 값 2개, 큰 값 2개를 빼고 5개 제외하고 나머지 5개의 값으로 평균을 구하는 것이 25% 절사평균이라는 겁니다. 트림드 민, 트림이라는 것이 가지치다, 뭐 정리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주관이 개입되는 점수들에 대해서 적절한 대표값으로 사용된다. 개인의 주관이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기록이 아니고 어떤 개인이 선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다 달라 생각하는 게. 그렇죠? 자국 선수에게는 많은 점수를 줘. 경쟁 라이벌 국가 선수에게는 낮은 점수를 줘. 뭐 그런 심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체조라든지 다이빙이라든지 피겨 스케이팅 이런 데서 트림드 민을 사용합니다. 대체로 25% 절사평균 뭐 이렇게 심판이 이제 9명이 나오는데요. 9명이 나오는데 작은 값 2개 지우고 큰 값 2개 지워진 그 중계 화면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가운데 5개만 가지고 그 선수를 평가하는 거예요. 예? 뭐 다른 데서도 적용, 응용할 수 있는 평균을 내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한 방법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 뭐 반올림을 하느냐 마느냐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가운데 쪽 반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맞습니다. 예? 가운데 쪽 반, 가운데 있는 50%가 해당되는. 그리고 백분위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사용을 빈번히 하거나 통계 패키지, 통계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경우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영어 이름, 미디안, 뭐 트림드 민, 퍼센타일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예? 그런 그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통계 분석 정리를 할 때 영어로 나오니까요. 95% 퍼센타일은 크기 순으로 나열해서 95%에 위치하는 값이야.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상위 5%에 해당되는 값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30% 퍼센타일은 P30이라고 표현하고 크기 순으로 나열해서 30%에 위치한 거. 당연한 얘기죠. 수능 점수의 하위 30%에 해당되는 점수. 30% 퍼센타일. 그러면 중위수는 뭡니까? 50% 가운데 위치하는 값이기 때문에 50%에 해당되는 50% 백분위 수가 중위수야. P50입니다. 이것보다는 이제 그 중위수라는 것이 미디안이라는 값이 더 간단하고 자주 쓰기 때문에 뭐 P50이라고 중위수를 나타내는 경우는 없습니다만은 백분위수로 이야기할 때는 P50이 된다. 우리 고객 중에 상위 5% 고객을 한번 찾아보자. 얼마나 쓰는 분인가. 뭐 카드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월 사용액이 자료가 이렇게 쭉 있어. 예? 자료들은요 묘하게도 가운데 좀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 자료는 가운데 몰려 있다. 참 묘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위 5%는 말하자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P95, 95% 퍼센트. 요 값이 상위 5% 고객이야. 예?
그래서 상위 5% 고객들만을 대상으로 어떤 프로모션을 한다든지 뭐 홍보물을 돌린다든지 이런 경우에 얼만큼 소비하는 사람들이 상위 5%인가를 따져볼 때 95% 퍼센타일을 구하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죠? 그리고 대표값의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최빈수입니다. 모드야. 모드는 뭐죠? 예, 유행, 뭐 모드라는 잡지도 있죠. 유행이라는 그 뜻도 있습니다. 숫자가 아닌 질적인 자료. 그러니까 양적 자료는 숫자로 수라는 그 어떤 양적인 값, 크기를 가지고 있는 양적인 값으로 나타내는 것이 양적 자료이고 우리가 보는 많은 자료들이 양적 자료죠. 질적인 자료도 근데 있단 말이야. 어떤 거야? 색상, 뭐 지역, 뭐 형상 이렇게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거. 그런데 이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것들을 적어도 기호, 부호 형태로 표현을 해야 돼.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색상을 하는데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색이 있을 때 1, 2, 3, 4, 5, 6, 7 뭐 이렇게 표시를 하면 그 숫자는 의미가 없는 거야. 색상을 빨강을 1로 나타내는 거. 그렇죠?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지역 25개 구가 있는데 서울에 25개 행정구죠. 행정구가 있는데 제일 뭐 많이 따지는 것이 이제 가운데 있는 종로구, 뭐 중구 이렇게 순서대로 쭉 25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제일 나쁜 거는 아닙니다. 아니 뭐 그렇게 나쁘다고 마지막에 있는 게 나쁜 거는 아닌데 강남구 따져보시고 그러면 종로구를 1번, 중구를 2번, 강남구를 25번으로 나타내는 거야. 컴퓨터에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크기가 클수록 좋거나 나쁘거나 무슨 또는 1과 2의 차이가 1인데 2와 3의 차이가 1이고 각각 1인데 그 일식의 차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냥 지역을 종로이라는 숫자지만 부호 같은 거죠.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값들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아니 컴퓨터에 입력을 하는데 종로라고 입력할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종로구면 종로구 뭐 출신이거나 종로 지역을 나타낼 때 1번으로 하자 약속하는 거야. 중구일 때는 2번으로 하자. 강남구일 경우에는 25번으로 하자라고 약속하는 거야. 예컨대 유치원 다니는 어린 아이들의 선호하는 색상이라든지 소형 세단의 선호 색상 둘 다 또 하필 색상이 됐네요. 그러니까 유치원 다니는 정도 어린 아이들 5살에서 7살 이 아이들이 선호하는 색상이 어떤 색깔인가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그 색으로 할까요? 그럼 빨주노초 파남보 나열해서 어떤 거를 제일 좋아하는 색이 뭐야 물어봐 가지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이들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은 이거예요 라고 대답할 때 그 색이 대표값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죠? 소형 세단 선호 색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형 세단이라 하면 이제 보통 진입하는 자동차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소형 세단을 보는데 자 소형 세단차를 개발하는데 선호 색상이 어떻게 될까? 예? 그 색상을 맞춰 놓고 페인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미리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예. 그래서 뭐 출시하기 전까지 10,000명이 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기사도 봤을 텐데요. 그러면 그 선호 색상이 뭐 어떤 건지 요 사이즈의 이런 형태의 차에 대해서 고객들이 소형 세단을 구입할 것 같은 고객들이 선호하는 색상이 어떤 색인가. 그래서 5가지 색상이면 5가지 색상에 대해서 미리 페인트를 해놓고 출시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색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고객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좋아하는 색상이 최빈수고 이런 색상 가지고 나중에 분석을 하게 될 경우 또다시 설명을 아마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대표값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자료가 여러 개 있을 때 이 자료 여러 개의 그 숫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렇죠? 이게 헷갈려. 뭐 이게 무슨 함의 숫자가 함축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자 하는데 하나의 값으로 우선 이 여러 개의 자료를 대표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평균, 괄호치고 가중평균이 있고 중위수라는 것이 있고 중위수에서 조금 극단값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다는 측면에서 절사평균이라는 게 있다라는 이야기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빈수라는 것이 모드라는 것이 있다. 세 가지가 대표적인 대표값을 나타내는 수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